네, 오늘도 내일장의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제가 오프닝에서도 오늘 시장 하락의 원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증거 무엇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 외국인이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수급 때문일까요? 수급적인 요인을 일단 전면에 내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장을 이끌었다라고 일단 먼저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지수 하락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장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관점으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요. 그동안 시장은 반도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종목이 그동안 장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은 전혀 새로운 종목이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정 장세가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방송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5천억 이상 매도가 나면서 이틀 정도로 빼고 지금 현재 19일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오늘 투신권과 연기금들도 같이 매도가 났습니다. 투신권하고 연기금들은 그동안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동반해서 같이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 겁니다. 외국인과 투신권들이 왜 매도했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유를 좀 더 많이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확산되는 그런 주림들, 요것도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신권과 연기금이 그동안 매수했다고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자, 정부의 이제 코리아 밸류업과 관련된 지수라든가 내지는 종목군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재료가 선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내용을 딱 보니까 딱히 별게 볼 게 없네라는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언급드렸듯이 지금 현재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금투세를 추진할 것인지 내지는 유예시킬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토론했는데, 그 결과가 한 달 후 정도에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실망감에서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시장에 좀 우려를 주는 이런 요인들이 많았지만 오늘 하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바로 내일장 전망, 내일의 단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단서는요? 네, 내일의 단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동향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 오늘 내일장의 키워드는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어제 4%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도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거의 3% 가까운 급등이 나왔다가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주가는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중 내내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도 약보합선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 그리고 일본 증시도 크게 밀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죠. 지금 헤즈볼라와 이제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부분은 이제 설득력을 잃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그랬으면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밀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만 밀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악재가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수 하락세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은 미국 증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하방 경기 연출됐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좀 산재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막연한 불안감에 의해서 밀렸던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가능성이 컸던 부분들은 아까였습니다만 금투세가 유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인데, 금투세 유예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 결론이 이제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도 있죠.
그거는 그때 가봐서 이제 가봐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이미 금투세를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유예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의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판단을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오늘 국내 증시 하락세는 좀 우리가 석연치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내지는 좀 의아해 볼 만한 그런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선물과 이제 현물에 대한 수급 동향인데요. 자,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입니다. 아침에 4천 계약 이상의 선물을 매수했다가 하루 종일 매도했다가 막판에 자, 선물들을 매수로 돌아섰었죠. 그런데 저 뒤쪽을 보게 되면 선물 지수는 막판까지 계속해서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선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가 나면서 시장을 계속 눌러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런 형태가 됐는데 막판에 선물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5일째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향후 지수의 방향에 그 배팅을 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수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지수가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은 그동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종목군들, 그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일부러 눌러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났습니다만 조만간에 저는 매수로 돌아설 거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틀 정도 빼고 나서 19일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증시를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은 현물을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매도 클라이막스까지는 거의 다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아닌 새로운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조만간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부러 시장을 눌러대는 것이고요. 항상 지수 바닥권에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보이는 그런 매매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은 외국인들의 의도된 그런 하락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사하지 말고 오히려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측면이겠고요. 과연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언급드렸듯이 지난번 상승장에서 강세를 보게 했던 반도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안 될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동안 소외됐었던 부분들이겠죠. 바로 그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중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그들 종목들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동안 강조했던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섹터가 아닌 저는 새로운 종목에서 시장의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시장 환경을 살펴봤을 때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이 외국인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오늘은 좀 과매도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와 철강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한 교수의 Q사인 포트폴리오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먼저 수익률 탑5부터 만나보시죠. 네, 현재 보시면은 HD 현대그룹주 저희가 6월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딱 그때부터 시세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타이밍 좋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점은 S바이오메딕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섰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 역시나 우수한 수익률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해 보면 좋을까요? 자, 현대미포조선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코덱스 레버리지가 오늘 많이 밀렸죠. 언급드렸듯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밀린 건데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는 투매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거 그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지금 이제 단기 상승에 옆으로 기어가는 양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다가 반등이 났다가 막판에 지수가 밀리면서 밀리는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선주들은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좋아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장기 소외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 소외됐던 종목이 먼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 조선주들은 좀 더 쉴 겁니다. 급락보다는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은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는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만 좀 더 긴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대비포조선은 여기 10만 원 선 주가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아직은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은 이미 방송에서 나가고 나서 한번 목표 수익 달성, 단기 급등이 나서 한번 차익 매도 말씀드렸고, 눌림이 줄 때 한 번 정도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갤럭시아 SM의 주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K옥션, 서울옥션 같은 종목들이 모두가 급등을 했죠.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겁니다. 다만 법제화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것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법제화는 추진될 것이고 이번에 법제화가 추진이 되게 되면 토큰 증권주들의 성장 가치는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갤럭시 SM도 오늘 또 갔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양봉이 났고 아직은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고 계시다가 한 차례 정도 강하게 올라올 때 그때 가서 짧게 물량을 털고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뷰는 HD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갤럭시아 SM 만나봤습니다. HD 현대미포조선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갤럭시아 SM 토큰증권 관련주입니다.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내일장 발견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결국은 우리 시장도 이 중국의 증시 부양책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심도 있게 살펴주실 내용이 있다고요. 네,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네. 중국이 이제는 190조 원, 그리고 이제 오늘은 57조 원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기 정책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를 단행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중기 정책 금리까지 또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를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면서 굉장히 호재가 많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중국의 대규모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상당히 강력한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물론 그 50pp 지준율 인하 하나 가지고는 중국 증시가 계속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흐름들, 이 흐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겠죠.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당국의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50pp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50p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한테 특히나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굉장한 호재가 될 것이고 중국의 경제가 강력하게 살아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분명히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급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죠. 유가 반등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불이라든가 지금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의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된 상태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반등의 흐름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중국 증시의 반등의 흐름이 국내 증시의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드렸듯이 앞서 제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드렸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라든가 뭐 전력기기 그리고 뭐 음식료 관련주 이런 종목에 강세를 기울였지만 앞으로 시장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와 더불어서 중후장 대기업, 무겁고 또 두껍고 길고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이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경제 부양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일장 발견 종목의 단서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일장 발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발견 종목은요. 네, PNT라는 종목이네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PNT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일단 PNT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정말 회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회가 좋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좀 많이 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뭐 이제 철강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들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은 물량을 좀 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뭐 포스코홀딩즈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금호석유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화학주들 있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먼 관점에서 우리가 PNT라는 2차전지 관련주를 여러 개 말씀드립니다만, 2차 전지주들은 최근에 저점 찍고 먼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뭐 2차 전지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주목하시기 바라고, PNT 같은 종목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롤투롤 장비 쪽에서는 뭐 최고의 업체입니다. 글로벌 시장 뭐 1위, 그러니까 전기차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또 SK그룹에 모두 공급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해외 쪽에서 매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우선 50%, 미국이 30%, 중국이 한 14%, 한국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해외 쪽에서의 장비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기차 캐즘이라고 합니다만 이 회사의 실적은 너무나도 좋은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죠. 2분기 매출액이 무려 이제 156%, 영업이익이 6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시장 컨셉보다는 조금 낮게 증가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회사의 운영 자금을 또 미래를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수주가 2분기 신규 수주가 무려 340% 증가하고 있죠. 전체적 금액이 한 2조 1,800억 정도인데 2023년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5,400억 정도인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그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전기차 캐즘인데 이 정도게 되면 업황이 좋아질 때면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제 건식 전극 공정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적인 핵심적인 업체에 대한 제품 공급까지 진행되게 되면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최근 3일 동안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이제 56,700원을 우리가 이제 매수 가격으로 좀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밀릴 때마다 매집을 하자라는 측면이겠고요. 지금 보시더라도 긴 시간 동안 행보세가 기록하다가 지금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할 때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제가 7만 원 정도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수급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PNT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종목 탐정 미스터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